시진핑의 독재가 점점 장기화되고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진타오가 중국 당 대회 폐막식에서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차기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려다 끌려나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시진핑의 독재와 정부를 반대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전 중국 소수민족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고수했던 시진핑의 모습이 다시 화제가 되며 현재 중국에 속해 있는 고구려의 후예인 묘족에 대한 억압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영상 함께 보시죠.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 이후 가장 힘센 지도자로 평가받는 시진핑 주석은 중국 헌법에 나와 있는 주석 이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2021년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를 통해 종신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며 집권에 대한 욕심을 끊임없이 드러냈는데요. 이 가운데 2022년 10월 22일에 열린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되었는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중앙위원 선출은 비공개로 진행한 후 발표에 앞서 외신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 시각 후진타오 전 주석이 퇴장합니다. 이를 두고 중국 측은 건강이 안 좋아져 옆방에서 쉬게 했다 발표했지만 2시간 이상 진행된 투표에는 잘 참여했기에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발표였는데요. 외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시진핑은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한 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후진타오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장면을 포착한 외신들은 후진타오계의 사람 모두를 전멸시키는 행위와 같았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에 장쯔이 견자단 등 중국 스타 배우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공산당 치어리더를 자처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국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대학 캠퍼스 곳곳에 대자보가 붙거나 당국의 검열을 피해 공중화장실 등 은밀한 곳에 메시지를 남기며 시진핑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이징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내세우며 중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시진핑을 타도한다는 현수막을 크게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Now, we're also seeing a very rare sight, Selena, in Beijing. You're seeing these public protests against China's heavy-handed COVID restrictions. What's happening? Well, so there were two big banners hung over a busy overpass in Beijing. In the videos, you can also see smoke coming from the bridge. We don't know what the source of smoke is. And one of the banners reads this, Christine, quote, "Go on strike, remove dictator and national traitor Xi Jinping." There was also a loudspeaker with an unidentified voice reading the banners. Now, this may just seem like a few banners hung in the Capitol, but I can't overstate just how rare and extraordinary this is to have in the Capitol. Not just opposition towards zero COVID.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은 중국 국가주의를 더 우선으로 하고 또 당이 중국에서 권력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로 코로나를 선언하며 국민들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겠죠. 중국은 10년 동안 꾸준히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졌고 국가 차원의 통제 또한 엄격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언론들은 세계 흐름이 타고 가고 있는 인권과 국제 질서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쪽과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소수민족을 존중한다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으나 현재는 철저히 한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외받기 시작한 소수민족 중 남쪽에 위치한 묘족은 고구려의 후예로 잘 알려져 있죠. 고구려가 멸망한 뒤 유목민이 된 고구려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아 생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많습니다.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바지에 천을 덧댄 궁고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복식과 비슷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형수 취수 문화 그리고 여자들이 입는 묘족의 옷도 고구려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묘족 출신 1호 연예인인 차오루가 가상 결혼할 당시 조세호와 함께 묘족의 전통 의상을 입었었죠. 실제 차오루의 가족들까지 모두 나오면서 묘족만의 전통 결혼식과 전통 의상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 전통 복상의 뒤편에는 큰 성이 그려져 있고 주름치마에는 2개의 강이 그려져 있는데요. 상의에 그려진 성은 장방형의 모양인데
고대 성곽에서 장방형의 성 모양을 한 곳은 고구려의 성이 대표적이었다고 하죠. 또 주름치마에 그려진 두 강은 묘족의 구전설화에서 알려지기를 우리는 추운 곳에서 적에게 패배해 노란 물과 맑은 물을 건너 남쪽으로 왔다고 알려졌다는데 이는 황하와 장강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족들은 묘족의 조상을 치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묘족들은 치우에 대해 그다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보면 묘족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민족이라 볼 수 있는 묘족은 중국의 한족 동화 정책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묘족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에 의해 묘족 전통 문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과거 덩샤오핑 시절에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펼치며 중국 내 한족과 소수민족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자리에 오른 후로 소수민족 혜택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20차 당대회에서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그중 당의 핵심 지도부에 들어갈 소수민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고위 지도부에서 소수민족 대표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민족 출신이 요직에 등용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중앙정치국 의원 25명과 정부의 국무위원 5명은 오로지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직에 등용된다고 하더라도 후이족, 투자족, 위그르족 등 타 지역 소수민족이 등용되었으니 묘족의 입지는 그리 크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남부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묘족들을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럴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묘족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중국 입장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묘족이 살고 있는 남부지방에 위치한 댐을 장악하거나 중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기간 산업들을 장악할 경우 중국 정부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기 때문이죠. 또 빈곤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로 유명했던 남부지방에 2015년부터 빅데이터 거래소가 생겨나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중신은행, 하이얼 등 2천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업이나 사회, 교통, 전자상거래, 의료 등 30여 개 영역 4천여 개 빅데이터 상품이 거래될 만큼 빅데이터로 호재를 누리는 지역이 되었는데요. 묘족의 구이저우 지역은 국가적인 빅데이터 육성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 정부는 2015년 구이저우를 포함한 8개 지역에 빅데이터 종합시험구 건설 역할을 주면서 구이저우에는 유일하게 선도형 종합시험구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구이저우 지역에서 먼저 실험해보고 괜찮으면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넓혀가겠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묘족 지역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족 동화 정책을 고수하는 시진핑이 소수민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의 중국 만들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중국의 성급 행정구역 중 가장 면적이 크고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질타를 받았기에 현재는 소수민족을 수용소에 가두거나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강압적인 정치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소수민족을 한족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정책을 바꿨을까요? 가장 중요한 정치 분야에서는 소수민족을 배제하고 또 소수민족에게도 돌아가 마땅할 나라의 혜택이나 보살핌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 방법을 바꿔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시진핑 주석은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를 휘어잡으려는 과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국민들은 자신이 잡혀가지 않을 선에서 최대한의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면임의 성공에 자만에 빠져 있을 시진핑에게 한족과 소수민족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묘족 지방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 사무실에는 이러한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굳게 믿는다. 언젠가 데이터가 창조한 가치가 토지의 가치를 추월할 것이다. 우리 고구려의 후예인 묘족과 중국에 속해 있는 소수민족들, 그리고 한족들까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단합 정치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마음껏 표현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